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다소 아쉽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데이터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을 확인했습니다. 증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제공한 것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PPI였습니다. CPI는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셈법도 한층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줬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두 개의 지표가 보여준 차이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불균형할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남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한국 시간으로 8월 31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9,000달러 중반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범위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돌파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돌파가 위로 터져주면 단기적으로 32,000달러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아래쪽으로 터져줄 경우에는 25,000달러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는 로스차일드와 관련된 부분이고 글로벌 큰손이자 원조 세력으로도 표현되는 로스차일드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SBI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고 펀드 상품을 통해서 SBI를 통해 이 재미도 꽤나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성과의 주역을 설명하면서 SBI와 SBI가 관심을 갖고 있는 리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진짜 이거 글로벌 세력이 리플 뒤에 서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CBDC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관심받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다소 아쉽게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2주 연속 떨어졌는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증시를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준 생산자 물가지수 PPI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0.8%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인 0.7%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0.3%, 이 역시 예상치 0.2%보다 높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근원 PPI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대비로는 2.7%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골 때리게 된 것은 CPI는 둔화세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PPI는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인데 생산자 물가는 결국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도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에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건 결국 연준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나올지 여부 막판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줬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두 개의 지표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불균형할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입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 3.3%로 집계되면서 전달의 3.4%에서 하락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9%로 전달의 3%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둔화될 거라는 점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시건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을 단선적으로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끔 이 다른 방향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거의 동시에 지금 등장을 해준 건데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한 방은 8월 31일 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연준은 이번 PCE 결과를 놓고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추가 인상할지를 결정할 가능성 상당히 더 높아진 건데 이번 PPI 데이터를 보면 PCE도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11월에 인상할 가능성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을 판단하고 전망하기가 꽤나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모호함은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00달러 중반에 자리를 해주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데 여전히 3만 달러 고지를 지지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4%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황소들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9,960달러 위로 밀어내긴 했지만 계속 유지하진 못했는데 이건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범위는 28,585달러에서 33,350달러 사이로 더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동 평균이 평평해졌고 RSI가 중간점 근처에 있어서 이런 상황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서 갇혀 있어서 이 돌파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격이 28,585달러 아래로 빠지면 26,0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24,8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반대로 33,35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32,4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건 4만 달러 도달 전에 마지막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2,400달러만 뚫어내면 4만 달러까지는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0%의 조정 이후에 1350일 뒤에 비트코인은 항상 강세장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지난 3번의 반감기 전후 시점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런 역사성이 반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XRP 시세는 다소 불안불안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달러 지지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0.61달러 부근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의 지지를 확인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 깨질 경우에는 0.56달러 가능성, 여기서 반등해 줄 경우에는 0.67달러를 거쳐서 0.73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XRP 4시간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목격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4시간 차트에서 데드크로스 패턴이 지속되고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 가격이 잠재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세는 이렇게 어지럽지만 이번에 XRP를 재상장한 제미니 거래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XRP가 $50에 거래가 된 게 포착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제미니가 리플을 재상장한 뒤 극심한 가격 불안전성 문제를 겪고 이 사이트 점검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얘기들을 보면 $1 이상에서 여러 번 거래가 됐고 $50를 찍은 경우도 한 차례 목격됐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제미니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나름의 진단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50는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7,836% 폭등을 의미합니다. 지금 XRP의 시세가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큰 호재성 소식들이 시세에 거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리스크라는 게 그만큼 짜증나는 이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리플랩스라는 기업의 확장성과 비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거의 매일같이 호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큰손이자 거대한 세력 음모론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로스차일드와 관련해서 일본의 SBI와 리플이 함께 언급된 문서가 공개되며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발행한 문서이고, 문서의 제목은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펀드, 이 펀드의 수익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펀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와 관련해서 주요 기여자로 SBI 홀딩스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건데, 이 회사가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론에 휩싸이면서 60% 이상 반등했다. SBI는 리플의 XRP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 지분의 변동성이 상승하고 2017년 CB 전환되면서 CB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 3월에 작성된 것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에 XRP가 $3 돌파라는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고, SBI가 XRP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났고, SBI를 펀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던 로스차일드 펀드는 SBI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함께 재미를 봤다. 다시 말해서 XRP가 폭등하면서 로스차일드가 수익을 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일본의 SBI 회장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인물이고, 이런 SBI는 로스차일드라는 글로벌 큰손의 관심 대상이고, SBI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XRP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미래에 이게 또 어떤 상황으로 번지게 될지 꽤나 관심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폭탄 발언 비슷한 멘트를 내놨는데, 이 양반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각국이 달러가 유일한 귀축 통화로 남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디지털 자산은 기회가 생긴다. EU와 러시아, 중국처럼 정치적 라이벌이 통제하지 않는 통화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은 달러 말고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XRP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두 개의 세계 준비 통화가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성공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게 꼭 현실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재성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리플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레저를 활용한 CBDC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들과 CBDC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한 뒤에 과연 어느 나라가 추가 채택을 하게 될지 그게 관심사였는데, 추가로 공개되는 국가들이 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안 그래도 요즘 프랑스 중앙은행이 XRP를 채택할 수 있다는 루머성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G7 수준에서 하나 나와준다라면 이건 꽤 시세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그런 기대감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